이렇게 이제 그래서 반려 행위가 취소의 대상에 드는 거부 처분이냐라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거부 처분의 성립 요소를 if should로 바꾸시면 돼요. 언제나 if should로. 그래서 거부가 취소의 대상에 드는 거부 처분이 되려면 if should 뭐뭐 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 즉 그 신청하는 게 처분이 하고 그거 그 행위가 신청하는 어떤 법률과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하며 그 국민의 그 행위 발동 의료가 법상으로 주상시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뭐냐면 행계청 논의를 봉쇄하기 위한 판례의 태도란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순간 행계청 쓰면 여러분 감점이에요, 원래 감점이라니까요, 판례 태도에 하면. 신청권 있는 처벌에 대한 거부행위 신청인의 법상태 어떤 변동을 처리한다고 아예 간주해버려요. 간주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사안의 경우 그 신청한 행위 땡땡 신고에 대한 수리는 자체 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 행위죠. 자체 완성적 신고는 무조건 수리라고 쓰면 안 되고 수리 행위라고 써야 돼요. 자체 완성 신고에 대한 수리 행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이런 말 하나하나들이 자 감점을 하는 지점들이란 말이죠. 수리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사실 행위죠. 사실의 취소의 대상들은 처분이 아니죠. 즉 그 신에서 탈락하죠. 그국 중에 그 신에서 탈락하죠. 따라서 의리 갑에 대한 땡땡의 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신에서 탈락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끝나는 거냐? 아니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지역을 이 뒷부분에 넘어간다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자족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만이 일로 넘어간다는 거. 수리 거부 중에 모든 수리 거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족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만이 넘어갑니다. 여기는 학설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사실. 학설은 자체 완성 신고는 수리에 대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자체 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있죠.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자체 완성 신고 중 금지 해제의 의미를 갖는 자체 완성적 신고의 수리 행위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은 아니지만 그 수리 거부 행위는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과태료 제재를 받을 위험성을 발생시키므로 처분이라는 견해가 있죠. 여기. 그러면 행정 판례가 보면요. 자, 여기 이게 무슨 얘기, 여기 이 부분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원칙 그대로 가자는 견해가 있고, 이 금지 해제가 무슨 의미냐면, 금지 해제는 뭐냐면, 이 신고 있잖아요. 신고가 반려하면은 그 뒷부분에 있잖아요. 금지 행위가 되고, 반려는 금지 행위가 되고,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든가 벌금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이게 금지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근데 금지 해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신고 반려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면은 금지 해제의 의미, 이 금지의 해제가 되니까 이것을 받을 위험성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처분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반려가 돼버리면 금지 해제의 의미를 갖는 수리 행위가 있는데 금지 해제의 의미를 갖는 수리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금지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죠. 금지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과태료나 벌금이라는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금지 행위의 의미가 있죠. 이런 게 없다면 금지하든 마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처벌이 없는 야단치는 거. 처벌이 없이 야단치는 거. 자, 그런 걸 이제 공무원사일 수도 있죠. 징계처분 중에 하나 있죠. 불문경고. 이제 불문경고가 이제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불문경고 밑에 견책이라고 있죠. 견책이라는 것은 불이익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뭐 딱히 무슨 뺨때기 때리거나 무슨 굉장히 아픔 있는 그런 처벌은 아니죠. 어깨 두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견책이. 야, 왜 그랬어 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나 다음부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런 이제 다짐을 하는 정도의 의미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거기다가 뭐 승진 이런 거 조금 약간의 불이익을 이제 가미하긴 하지만 전혀 아니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윗사람이 그거 해봐야 쌩까면 그만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자체 완성적 신고는 있잖아요. 수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원래. 여러분 그 행정절차법에 있는 신고 있잖아요. 처신 이배지 할 때 그 신고인데 그 신고 절차는 있잖아요. 자체완성적 신고 절차를 말해요. 거기는 자체완성적 신고 절차는요. 절차를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자체완성 신고는 왜 있는 거예요? 행정정보의 확보에 있어요. 그래서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받으면서 이미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가오를 잡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집집마다 냉장고 있냐 테레비 있냐, 이제 지금은 TV지만 그땐 테레비 있냐, 그 다음에 자동차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 가정의 재산 정도를 조사했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쪽팔리니까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사실대로 없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고지고대로 정부에서 다 믿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 거짓말을 설령 하더라도 추세. 그러니까 몇 프로가 딱 그게 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추세. 지금 우리나라가 일반적 국민들이 다 잘 살아가고 있구나. 텔레비 보유 집안수의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수치 안에는 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그걸 전제하고 하는 게 자체완성적 신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완성적 신고는 수리를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고하고 나서 본인은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 그대로. 그런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를 해야만 그 신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자체완성적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완성 신고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수리 거부가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그 뒤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불이익이 있는 걸 금지 해제의 의미를 갖는다. 불이익이 예정된 것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불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처분이 아니라는 견해. 아니야, 불이익이 있는 것은 그거는 처분이라는 견해. 이렇게 이제 둘로 나뉘는 거예요. 판례 행공특보권의 아까 국권지경인데 여기는 관행실법돼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적 측면의 우월성, 그 다음에 실법 대실질적 결련성,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원리, 그 다음에 태도 등을 종고 개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종고 개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검토를 보면요. 자체완성적 신고는 수리 행위 거부 행위란 법적 불안이 없어요. 법적 불안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학설에 의하면 금지 해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근데 자체완성적 신고임도 수리 행위 거부 행위로 인해 어떤 법적 불안이 있다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금지 해제의 의미의 수리가 되는 거예요. 수리해주면. 이는 단순한 거부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청인이 갑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타당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킨다. 요 말은 그 즉각적인 변동이 아니라 향후에 예견되는 어떤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자, 불안정한 지위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변동이에요. 근데 불안정한 지위가 법률관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표현이 좋지는 않은데 검토할 때는 이거를 긍정하는 측면에 글을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만 겁니다. 자, 사안의 경우는 있잖아요. 범용 답안입니다. 관행시법 관련 법령의 이름만 쓰면 돼요. 내용과 취지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그 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적 측면은 그대로인데 에서의 일방성, 이게 법령 답안에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수리거부와 이해관계에게 건축법상의 시벌허, 시정명령, 그 다음에 허가 거부 우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벌금 부과 우려. 그래서 허에 처할 수 있다는 불이익 사이. 불이익이 있잖아요. 불이익이 뭐냐면 이 거부의 반려행위 그 시점에 반려행위와 동시에 법적인 책임이 물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반려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가 된 행위를 하게 되면 시벌허라는 것이 비로소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불이익입니다. 불이익이라는 사이에 실적 개연성, 그 다음에 취재 분조유. 수용의 제의가 분쟁의 조기에서 유효적절한 수한 측면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상 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수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인데 이게 이렇게 수식하죠. 수식할 때 법적인 수식어는 전부 다 서술 수식어라고 그랬죠. 서술 수식어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서술 수식어인데 이 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만큼은 한정 수식어예요. 한정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있고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가 99.9%고 나머지 0.1%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이렇게 한정 수식어입니다. 여기만.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수리 반려 처분이다. 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수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반려라는 것은 원래 거부인데
거부 처분이 돼야 되는데 거부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리 반려, 수리 제외 처분이라고 적극적 처분으로 반려라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 아니 제외라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봐서 반려 처분, 제외 처분이라고 말이 바뀌어요. 자,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또 거부 처분이 안 되는 게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않는 제3자가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거부 있죠? 이것도 거부 처분이 아닌 재해 처분입니다. 여기도 대전제는 19조와 2조 1항 1호인데 의하면 하고 보고 베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리갑에 대해 행한 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행정치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위 맞아요. 근데 경원자 관계에 이제 서게 되면은 두 가지 이제 일이 벌어져요. 자, 갑과 을이 경원자 관계 쓴단 말이에요. 갑과 을이. 그러면 을에 대해서 허가 처분이 나오고 갑에 대해서는 불허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경원자 관계에 서게 되면 이 을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하여 제3자인 갑은 있잖아요.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가 돼요. 경원자 관계에 서게 되면. 첫 번째, 그래서 원고적격의 문제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두 번째는 을이 이렇게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않잖아요.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아니하면 거부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거부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자, 요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않으면 이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상대방으로서의 처분의 측면으로 보면 거부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 처분 때는 여기에 직접 상대방이고, 이 허가에 대해서는 제3자입니다. 이게 갑이. 이렇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아니하므로 의뢰에 대한 총장 임용 제청 행위에 대하여 자 제3자인 갑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갑 자신에 대한 총장 임용 제청 거부는 최종적 처분성이 없습니다. 즉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또 최종적 처분성이 없다는 말이죠. 처분성이 없으므로 거부 처분이 아닙니다. 자, 처분은 확정성입니다. 확정성, 특정성을 처분이랍니다. 가능성,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갑에 대한 총장 임용 제청 거부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적격도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처분성도 인정 안 되니까 그렇다면 행정청의 행위냐 수용의 대상이 되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판례 관행실법태 사안의 경우 자 보고 베낍니다. 관련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그 임용제청행위 준내재령 측면의 일방성 그 다음에 취재 분조유, 수의 제의가 분쟁이 주기 유효적절한 수한 측면에서 법정적인 원리상 여기까지고 실적 결련성이 문제가 됩니다.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에 대한 미임용 제청과 교부 장관으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 기대라는 그 후보자가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자 임용을 받을 기회박탈, 임용을 받을 기회박탈이라는 불이익사의 실적 결련성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관행실법태 판례를 공부할 때는 이 실질적 결련성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하실 때 거기 외우셔야 돼요. 자, 설문의 해결에서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이렇게 돼 한정수식어라고 그랬죠. 한정수식어 되는 게 비권사, 비효율적 사실행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단계입니다. 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 이렇게 2단계로 넘어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행공특보권의 구권 직관. 그런데 자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는 사실행위죠. 문제는 이 명단 공개를 하게 되면 이 명단 공개자의 생명, 신체, 재산, 특히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해냐는 거죠. 자,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는 공개되는 신체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죠. 자, 신체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우리가 권사라죠. 권력적 사실행위죠. 이게 아니므로 국민의 국권 직관, 국민의 권리면 직접 관계가 있는 국권 직관의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란다. 그럼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인 행위가 될 수는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거 머리 기억하시면 되겠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인 행위인지 여부 이렇게 2단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관행실법 됩니다. 관행실법태는요 당연히 범용 답안입니다. 첫 번째 병역법, 두 번째는 불이익사의 실적 결연성, 자 공개 대상자의 명예훼손, 세 번째는 취재 분조유,
취소의제가 분쟁의 속에서 취의제 분조유. 그래서 법정적인 원리상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자, 설문 해결은 주어진 문제 그대로 판단해주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의 대상의 행정적인 행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다고요? 첫 번째, 청구 취지 1번에는 목적으로 아무거나 적을 수 있느냐 했더니, 이제는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 즉 적는 것과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됐다. 지금은 거의 판단이 끝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통치행위다. 그래서 고전국 수업,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인데 사법심사권 행사를 스스로 억제하고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취소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말만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말만 쓸 수 있어. 그게 이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공특보권익위 국권주관 중에 법규하여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행위만 따로 떼어서 또 공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만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해보고, 기타 범죄까지 직접 발생시키게 하는 행위라는 것만 별도로 떼어서 또 검토를 또 해보고. 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거부처분은 그신 그거 구국이다. 거기도 넘어왔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죠.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도 있어요. 근데 비고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행정지도, 그 다음에 사업형식의 행정자유, 그 다음에 거부처분,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랬더니 금방 봤다시피 관행실법태로 처리를 한다. 그럼 관행실법태를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도 2단계 구조다. 첫 번째,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그 다음에 시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행인지 여부.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 시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행인지 여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처분 문서가 2개일 때, 처분 문서가 2개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문서 2개마다, 왜냐면 문서 하나마다 소장이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일몰일가 원칙에서 문서 하나마다 소장 하나인데, 그러면 문서가 2개일 때는 반드시 소장 2개를 반드시 써야 되느냐, 하나만 써도 괜찮은 거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